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원장 김장성입니다. 오늘 여기 과학기술정책 대토론회 같은 큰 자리에 그리고 그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그 민관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토론회 같은 중요한 자리에 바이오 출연연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앞에 많은 변화들이 이제 직면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OECD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오 기술 중심으로 타 기술들과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2030년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혁을 가져오는 바이오 경제로 진입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로 보면 약 1.6조 달러의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장이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런 바이오의 세기에는 그러니까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는 살고 죽는 게 선택적인 그런 그 현상이 될 거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약회사와 같이 바이오텍 회사도 기존의 전통적인 양식보다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그런 그러니까 바이오텍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약을 먹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에서 우리 몸 스스로가 질병에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치료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학들은 큰 기업보다는 아주 작으면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들에서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억만장자, 백만장자보다 조만장자라는 것이 나오면 그것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그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점점 정밀의료 기술 개발에 따라서 스마트해질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융합 산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경제 시대 대비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각 국가 차원에서 많은 전략들을 마련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난 5월에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서 바이오 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나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국가의 차세대 3대 주력 산업 분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고요. 그 핵심 목표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약 6%까지 2030년까지 올려버린다는 그런 목표와 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포함하는 4대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정부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국가 출연 연구소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문건들을 좀 봤는데 아까 문미옥 차관께서도 말씀하신 국가 기술 혁신 체계 NIS 2.0 작년 7월에 발표된 문건을 보면 정부 출연 연구소는 이쪽 부분에 대학이나 기업과 함께 국가 기술 혁신 체계의 핵심 축이며 산학연의 협력의 허브 역할들을 한 것으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정부에서 출연연들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서 크게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강화라든지 아니면 고유의 역할들을 재정립하고 경제적, 사회적 역할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출연연의 역할과 그 책임 재정립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산하의 25개의 출연연들의 RNR들을 모아서 그 출연연의 임무를 이제 정했는데 그 NST에서 정의한 출연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으로서 국가과학기술 책임지는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출연연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자기주도 발전들을 모색하고 혁신적인 R&D 성과를 바탕으로 이 성과들을 확산하는 거나 인재 육성 그리고 정책 지원이나 과학 문화 활동 등으로 그 방향을 잡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개 출연연들의 역할들을 중점 연구 분야를 그 규정을 해보면 8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바이오 분야 그 출연연들이 담당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바이오 분야의 출연연들이 하는 역할들을 그 보면 아까 이제 출연연들한테 요구되는 플랫폼 역할들이 크게 국가 R&D의 플랫폼 그리고 지역 혁신 R&D의 플랫폼 그리고 국제 협력의 플랫폼 역할들을 이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국가 R&D의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플랫폼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출연 연구기관들이 하는 것보다 출연 연구기관들이 이제 클러스터를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추진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생명연, 화학연 그리고 키스트
한의학연구원, 식품연, 김치연구소, 한국뇌연구원, 파스처연구소까지 많은 기관들이 모여서 바이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대응 기술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가 국민생활 안전기술 분야로 국민 수요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민 체감력 연구의 선제적 주도자가 되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주 연구 분야는 바이오 신약이나 뇌치료 기술, 식품 안전 기술, 감염병 대응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 사회 구현이고요. 지구 환경 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 장기적으로 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 보자 하는 분야고, 기후 변화 적응 식물 개발이라든지 미세먼지 대응 기술 개발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산업 핵심 기술 개발로 국가 혁신 성장을 견인할 융합 원천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미래형 산업의 길잡이 역할들을 해보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실제 사업은 합성 생물학 연구라든지 식품 기능 소재, 뇌인지 규명, 화학 소재 개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프라 서비스로 공공성 기반의 대형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서 생태계 중심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을 담고 있고요. 생물자원 가치 제고라든지 식품 안전 관리, 비임상 시험 정밀 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통일 한국 대비 분야로서 남북 바이오 분야 과학기술 협력 및 상호 보완을 통해서 남북 과기 교류의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천연물이나 남북 식용식물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생활 안전기술은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R&D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체감력 연구 그런 것들을 수행해서 공공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자는 정부 정책 하에서 주요 추진 사업은 출연년 간의 대형 융합연구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명연이 추진하고 있는 줄기세포율의 맞춤형 융복합 NK 세포 치료제 개발이나 그 밑에 키스트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고령 세대 치매 조기 예측 치료제 및 환자 케어 기술 개발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향후에는 희귀 난치 질환 원인 규명이나 개인 맞춤형 신약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그리고 화합물 DB나 신약 구보 물질 탐색 지원을 위한 AI 활용 신약 개발 사업, 그리고 치매 등 뇌질환 치료 기술 개발이나 인공지능 한의사 등을 포함하는 미래 융합의학, 그리고 ICT 활용 식품 안전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실현을 위해서 출연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레나들을 다 분석을 해서 연구 분야 및 단계별 역할 분담들을 추진을 하자는 정부 정책 하에서 크게 출연연들의 아레나에 대비해서 각각의 역할들을 정립을 하고, 이것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연계성들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신변종 질병 감염에 대응을 위한 미래 원천 융합 기술 개발이라든지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을 위한 융합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국가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속 가능 사회 구현 기술로서요. 신재생 에너지 확보나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 지구 환경 변화의 대응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인류의 영속성 있는 발전을 위한 환경 기술들을 개발해 보자 하는 정책 방향 하에서 크게 저기 보시면 녹조라든지 아니면 화학 대체 소재 개발,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외래 생물 관리 기술 등을 포함하는 환경 오염 개선 및 생태계 보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생명연이나 화학연, 그리고 한의학연구원, 식품연이 합쳐서 미세먼지의 인체 위해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같이 공동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산업 핵심 기술 개발로서 차세대 국가 혁신 산업 육성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서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관련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자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런 출연연의 전문 연구 그룹들이 각각의 전략 기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학연의 혁신 주체들과 개방형 혁신, 그리고 아니면 해외 유수 연구 집단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 바이오 융합 거점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화이트 바이오 쪽에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이 있을 분야로 예상되는 부분이 합성생물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일종의 플랫폼 기술로서 제약이나 에너지, 환경, 식량 등 전 산업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런 합성생물학 분야의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파운딩 얼라이언스 같은 그런 국제 협력 그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과학기술 인프라 서비스로서의 중소벤처의 창업이나 성장 지원들을 통해서 그 필요한 공간이나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랩트 마켓들을 활성화하자는 내용들이고요. 각각의 출연력이 갖고 있는 생태계 창업 기업에 맞춤형 지원들을 하자는 내용과 그 현재까지 바이오 출연연들이 만든 창업 성과를 살펴보면 연구소 기업이 16개사, 그리고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가 10개사, 그리고 연구원 창업을 63개사를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그 성과들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지원들을 강화해서 더 늘려나갈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기 바이오 연구자원 인프라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글로벌 이슈라든지 미래 수요, 산업적 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10대 전략 자원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런 전략 자원들을 확보하거나 보존 관리, 활용 촉진을 통해서 그 가치 제고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일 한국 대비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으로서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기반 한반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해서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 협력과 상호 보완을 통해서 남북 교류 촉진 역할을 수행해보자는 내용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출연연의 천연물 가치 혁신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이런 천연물 가치 혁신 추진단을 통해서 한반도의 공동연구 기반으로 한반도의 천연물을 확보하고 수입 대체 전통 천연물 사업이나 이런 공동연구 사업들을 추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효능의 과학적 원리 규명이라든지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그 국가 R&D 플랫폼 역할들을 수행하려면 그 출연연들이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출연연의 공동의 전략기술 중에 로드맵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 사안 또는 학과의 가교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 사업화들을 촉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바이오 그 분야의 유관 출연연들이 모여서 일종의 어떤 그 융합 바이오 기반의 신성장 농토들을 창출을 하고, 이것들을 좀 더 확산시켜서 다른 그 NT나 IT 쪽의 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DNA, 그 데이터, 그 네트워크, AI 기반의 그 협력 네트워크들을 좀 더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출연연에 부과되는 지역 R&D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들인데요. 크게 출연연들이 본원과 분원들이 전국 각지에 많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원보다는 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R&D의 전 과정, 기획부터 성과 창출의 전 과정들을 주도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소 개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국제 R&D 플랫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된 선진국과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 협력을 하고요. 이노베이티브 메디신 이니셔티브나 이런 그 신약개발 컨소시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나 휴먼셀 아틀라스 등의 최신 기술들 개발에 필요한 그 컨소시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그런 개발도상국과는 유용한 생물 자원 확보 및 공동 활용 협력을 위한 그런 네트워킹들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우리나라가 중화학 입국을 통해서 성장 발전을 해왔다면 2010년대에는 정보산업 입국, 그리고 앞으로는 바이오 입국을 향해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엔진인 바이오 입국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을 부여한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전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